네, 트럼프 행정부 2기의 본격 출범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오늘 이 시간에는 뉴욕 증시 오늘 밤 마틴 루터킹 데이로 휴장을 하고요. 그러한 시장의 변동성과 그 이슈는 국내 증시가 고스란히 첫 번째 주자로 받게 됩니다. 트럼프 당선인의 이제 대통령이 되고 나서의 움직임이 과연 어떻게 달라지게 될지 취임하자마자 행정명령 관련한 사인을 100개나 한다고 하는데 과연 이 불확실성이 기대감으로 변모하게 될지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그러는 투자자문 이원수 대표 함께합니다. 대표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트럼프 취임 관련한 이슈를 본격적으로 다루기 전에 먼저 경제 얘기부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나왔던 물가 지표, 고용 지표 이런 데이터들을 보면은 이 금리 인하에 대한 가능성이 점점 더 당겨지고 있다라는 그런 분위기가 형성이 되고 있는데 맞습니까? 네, 지금 뭐 지난주에 그 CPI하고 PPI가 발표되면서 또 시장의 또 분위기가 또 바뀌었어요. 네. 사실 그 이전에는 계속 트럼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감이 지속됐었는데 12월 CPI가 2.9%, 근원 CPI가 3.2%로 시장 전망치 또는 여기에 부합한다던가 아니면 조금 약간 둔화됐거든요. 그다음에 PPI 이제 생산자 물가 지수도 3.3% 전년 대비해서요. 그다음에 근원 PPI도 한 3.5%로 시장 전망치에 부합하게 나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되면은 지금 금리 수준이라든지 실업률 수준이라든지 뭐 경제 성장률 보면은 연준이 지금 4.5%에 있는 기준금리를 내려도 전혀 문제가 안 될 것 같은 딱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연준이 이미 12월 FOMC 회의에서 트럼프 행정부가 출범하면은 인플레이션, 특히 이제 수입 물가에 대한 상승에 대한 우려감이 있기 때문에 기준금리 인하를 속도를 조절하겠다고 얘기를 해놨어요. 그래서 그러면서 사실 시장에서 이렇게 되면은 만약에 트럼프 행정부에서 인플레이션이 좀 크게 나온다라고 하면은 내년 하반기나 올해 하반기죠. 올해 하반기나 돼야 금리가 다시 이제 인하될 수 있는 가능성이 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봤는데. 네. 지금 봐서는 트럼프 행정부가 이 상황이라 보면 들어와도 보편물 관세, 보편 관세를 되게 유연하게 좀 적용할 가능성도 커졌고요. 그 다음에 전반적으로 지금 시장에서 보면은 인플레이션이 이번에는 에너지 운송비가 상승했지만은 주거비라든지 의료비가 둔화가 됐다는 거죠. 네. 그렇다고 보면은 트럼프 행정부가 앞으로 이제 에너지 가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좀 완화시켜주면은 이렇게 됐으면은 인플레이션이 상승보다는 추가 상승보다는 현재 상황이라든지 아니면 더 낮아질 수 있다는 또 기대감이 또 바뀌었거든요. 그렇군요. 예, 그래서 이번에 다시 이제 이렇게 되면은 연준이 기준금리 인하를 재개할 수 있는 시점이 더 당겨질 수 있다. 네. 특히 이제 빠르면 3월도 가능하다. 이제 다음 FMC죠. 이번이 아니라 다음번 FMC죠. 이렇게 얘기가 되고 있고요. 여기다 추가적으로 지금 트럼프 행정부가 지금 계속 얘기하고 있는 게 인플레이션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금리가 높기 때문에 그 금리 비용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높게 나타난다. 떨어지지 않는다. 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감안해 달라고 자꾸 공격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연준도 그 부분까지 감안을 한다라고 그러면은 앞으로 우리가 생각했던 만큼 트럼프 행정부 하에서 갑자기 인플레이션이 지금보다 더 높아진다. 이럴 가능성은 많이 낮아졌다고 지금 보여집니다. 그럴 네. 경우에 연준은 계속 하던 기준금리 인하 기조를 아마 빠르면은 3월 달에도 당겨서 할 수 있다. 이렇게 지금 얘기가 되고 있기 때문에 시장이 지난주에 인플레이션 지표 나오는 거 보고 좀 많이 바뀌었다라고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기준금리에 대한 기조가 10월에서 한 5월로 당겨지고 다시 한번 3월로 당겨지면 이게 시장에는 또 어떻게 영향을 미치게 될지가 관건이 될 것 같은데요. 시장의 가장 큰 영향은 아무래도 실적일 텐데 TSMC의 4분기 실적에 대한 데이터들은 굉장히 좋았습니다. 우려했던 부분을 싹 씻겨 내려갈 정도의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했는데 그렇다면은 최근에 다소 좀 조용한 기술주들에 대한 시각을 좀 긍정적으로 봐도 좋을까요? 일단 저는 좀 긍정적인 쪽에 좀 비중을 조금 더 두고 싶어요. 왜냐하면은 지금 이번에 이제 TSMC가 사실 4분기 순이익이 57% 상승했을 뿐만 아니라 네. 2025년도 가이던스도 자기들은 되게 견고하다고 얘기를 했어요. 이게 뭐냐면 결국은 2025년 올해도 미국 AI 산업은 성장과 발전을 지속할 것이라는 전망에 힘을 실어줬다. 저는 이렇게 좀 보여지고요. 네. 그러면서 사실 지난주에 보시면은 반도체 종목들이 사실 일제히 상승을 하면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지난주에 한 5% 넘게 상승을 했습니다. 거기에 보시면 특히 이제 마이크론도 지금 강하게 상승세를 보였고요. 뭐 브로드컴이라든지 엔비디아뿐만 아니라 뭐 램 리서치라든지 마벨 테크놀로지까지요. 그다음에
인텔 같은 경우에는 이 상황이 이렇다고 그러면 잠재적인 M&A 물건으로 나올 수 있다라는 또 전망까지 나오면서 10%도 넘게 또 인텔이 또 상승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본다 보면은 아마 올해 나올 수 있는 이제 AI 쪽, 특히 이제 기술주에 대한 어떤 호재를 몇 개 좀 본다면요. 일단 트럼프 행정부의 규제 완화는 일단 AI 쪽이라든지 기술주 쪽에서 되게 크게 작용할 수 있다. 지금 보여지고요. 그다음에 엔비디아를 중심으로 한 로보틱스라든지 자율주행에 대한 확대가 지금 눈에 보이고요. 그다음에 좀 약간 요즘 변동성을 겪고 있긴 하지만은 양자 컴퓨팅 기술도 지금 올해 아마 대부분 다 여기에 발을 담그기 시작하지 않겠느냐. 특히 빅테크들이요. 이 얘기도 있고요. 그다음에 암호화 시장 때문에 블록체인이라든지 암호화 기술, 여기다 핀테크까지 이 전반적인 기술주들이 전성기를 가져갈 수 있는 기대는 충분하다. 지금 이렇게 보여지고 있고요. 반대로 좀 악재를 본다면은 EU를 비롯한 주요국에 이제 AI 반독점법이 시행이 됩니다. 근데 사실 이것은 미국하고 지금 차별화가 돼 있죠. 미국은 반대로 지금 이런 규제를 풀겠다고 하는 거고, 네. EU 같은 국가들은 주요국들은 AI 반독점법을 시행하겠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중국과의 어떤 무역 보복 이런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는데 이 부분도 사실은 처음에는 좀 크게 악재가 되지 않겠나 했는데 지난주부터 거치면서 조금 트럼프 행정부의 뭐랄까 시각이 약간 좀 우리가 좀 모호해진 게 아닌가 중국에 대해서 특히 이제 틱톡을 기준으로 해갖고 원래는 틱톡을 이제 틱톡 금지법이 이제 통과한 다음에 네. 계속 이어가지 않겠냐 이 트럼프 행정부에서도 그랬는데 지금 나온 게 틱톡을 지금 주말에 트럼프 행정부가 틱톡 금지법을 유예를 했어요. 그러면서 사실 이것을 미국 내 이제 기업들한테 매각을 하라고 했는데 이게 400억에서 한 500억 달러 정도가 이제 매각 물건이거든요. 이 정도면은 사실 60조, 70조 원짜리란 말이에요. 네. 이걸 사실 어떻게 뭐 테슬라한테 인수시킨다 막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맞아요. 예, 그게 아니라 이제 주말에 나온 것은 미국하고 중국이 합작사를 차려갖고 이것을 인수시키겠다. 이렇게 지금 얘기가 나오면서 되게 중국의 우호적인 얘기가 지금 들어가지 않고 있느냐. 그러면서 제가 봤을 때는 중국에 대한 어떤 보복 양가자의 보복도 아마 어느 정도 선은 분명히 있을 거다라고 지금 보여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본다면은 결국은 저는 이제 TSMC가 물론 뭐 단순하게 일개 기업의 어떤 실적 발표와 가이던스를 제시해줬지만은 네. 결국은 올해 전반적인 기술주 특히 AI 산업 중심으로 뭐 로보틱스라든지 어플리케이션 플랫폼 그다음에 뭐 반도체까지 전반적으로 기술주들이 아마 올해 시장을 전망할 수 있는 그런 단서를 주지 않았나 예, 저는 그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화웨이에 밀린 그 애플 쇼크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요? 기술주라도 같은 기술주가 아니라 지금 중국 관련한 엑스포저가 큰 기업들이 계속 좀 이렇게 우려를 하고 있는데. 네. 일단은 애플을 지금 어떻게 해야 될지 지금 다들 고민스러워요. 근데 애플 걱정은 또 하는 게 아니다라는 또 네. 우리 미국 증시의 명언이 있잖아요. 근데 이제 사실 그게 국내에서도 삼성전자 걱정을 할 필요가 없다라고 했는데 근데 이제 좀 걱정돼요. 걱정이 되잖아요. 맞아요. 지금 이제 애플도 사실 이런 단계에 와 있지 않는가.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애플도 지금 성장 모델의 어떤 변혁을 가야 될 시점에 와 있다. 저는 이제 이렇게 지금 보고 있고요. 물론 지금 악재가 계속 지속이 되고 있어요. 뭐 EU 반독점법 폐소가 돼 갖고 지금 130억 유로 과징금 일단 물어야 되는데 네. 이거 뭐 더 추가적으로 또 나올 수도 있고요. 두 번째는 중국에서의 점유율 하락이거든요. 중국이 매출 비중이 한 20에서 25%를 차지하고 있는데 한 1년 전만 해도 한 20% 점유율을 중국에서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1등이었거든요. 근데 지금 14% 점유율이 떨어졌어요. 특히 뭐 잘 아시는 뭐 비포라든지 아니면 하웨이 그다음에 심지어 샤오미한테까지도 좀 밀리고 있거든요. 이러고 있고 그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여타의 어떤 비즈니스가 있죠. 지금 클라우드 서비스라든지 맥 컴퓨터, 애플 TV, 그다음에 게임 쪽에서 뭐 비전 프로 제품까지 해서 매출이 확대되는데 되게 지금 미흡해요. 이게 확대가 되면은 그래도 다른 비즈니스를 좀 성장 모델을 갖고 갈 수 있다는데 이게 좀 쉽지가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혁신적인 스타트업에서 거대 공룡으로 움직임이 둔화되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은 사실 어떻게 보면은 애플 쇼크는 저는 이제 지금이 시작이 아닌가 이렇게 지금 보여지고 있고요. 조금 더 충격이 계속 좀 오면서 올해 같은 경우에 사실 지금 얘기 나오는 게 인텔리전스에 대한 개선만 지금 계속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네. 문제는 신제품이 나와야 되는데
요즘 계속 애플의 아이폰을 보시면 자꾸 뭐 카메라 화소만 좋아지는 게 아니냐 이런 지금 비난을 받을 정도거든요. 그래서 중국 시장이 예를 든다면 폴더블 폰이라든지 링이라든지 와치 이런 제품들을 같이 해서 움직이는 시장이 됐는데 애플은 또 중국 시장에서 또 그거에 또 적응을 못하고 있는 모습이 보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전반적으로 보면 일단은 지금 애플은 일단 성장 모델에 지금 이제 변혁을 좀 해야 되는 그런 딱 상황에 와 있다. 그래서 기존 같이 이제 스마트폰에다가 추가적인 어떤 비즈니스 모델이 성장을 계속 못한다라고 그러면은 뭔가 새로운 돌파구를 마련해야 되는 타이밍이 와 있지 않는가. 네. 그래서 저는 주가 측면에서 본다면은 쇼크는 있습니다. 분명히 있을 것 같고요. 근데 이게 지금 끝났다라기보다는 저는 이제 시작이다. 왜냐하면 2025년도에 성장 모델이 눈에 딱 이렇게 잡히지가 않는 상황에서는 네. 일단은 쇼크는 지금부터 시작이지 않겠느냐 이렇게 지금 보여집니다. 그럼 앞서서 잠깐 언급하셨던 그 틱톡 관련해서는 그 행정명령 가운데서 틱톡에 대해서 조금 약간 온건책을 트럼프 행정부가 펼칠 것 같기는 한데 네네. 요거 일론 머스크 테슬라 쪽으로 인수 얘기 살짝 나왔는데 요거 가능성도 좀 있습니까? 사실은 거의 민주식화된 것 같아요. 테슬라가. 저는 좀 안타까운데 네. 그것도 사실 어떤 애널리스트가 그냥 이럴 가능성이 있지 않겠냐 그냥 자기가 소설을 썼거든요. 거의. 그쵸. 근데 그걸 갖고 이제 주가가 크게 급등 반응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틱톡이라는 게 지금 유저가 1억 7천만 명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지금 미국 의회가 틱톡 금지법을 통과시킨 이후에 지금 법원에서 바이트댄스 항소를 기각을 해버렸어요. 1월 16일 날. 와.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팔고 나가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은 중국이 일론 머스크에게 사업권을 이렇게 넘기면서 미국 트럼프 행정부와 중국 시진핑 행정부 간의 어떤 화해를 모색할 거라는 소문을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주겠다는 게 아니라 중국이 일론 머스크한테 넘기면은 조금 더 분위기가 좋아지지 않겠냐. 어차피 팔 거면은 네.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사실은 그거보다는 시장에서는 이미 이 틱톡을 살려면은 한 400억에서 500억 달러 규모 정도의 매각 자금이 들기 때문에 매입 자금이 들기 때문에 아마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얘기가 된 상태였어요. 그런데 갑자기 시장이 틱톡 인수설로 이제 테슬라가 급등을 했는데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건 조금 루머에 의한 불과한 것 같고요. 그렇게 되고 나서 그것도 있었지만 거기다가 또 얘기 나왔던 게 일론 머스크는 약간 이제 중국에 사실 우호적이거든요. 네. 자기 비즈니스가 있기 때문에. 근데 마코 루비오 같은 국무장관 같은 경우는 대중 강경론자예요. 이렇다 보면 되게 강하게 부딪힐 수도 있다. 그래서 사실은 일론 머스크가 틱톡을 갖고 하는 것은 사실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주말에 결국은 저희가 뭐 네이버 라인 사건이라든지 US 스틸 사건 이렇게 보면은 가능성은 높지는 않았는데 주말에 트럼프가 이제 틱톡 금지법을 유예를 해버렸단 말이에요. 유예를 하고 그다음에 양국 간의 합작사를 통해 관리할 것을 얘기하면서 이렇게 되면은 되게 유화적인 제스처인데 뭐 그냥 미국에서는 그냥 갖고 가겠다는 얘기였었고 그렇죠. 중국은 그럴 바에는 없애겠다라고 막 이런 분위기였는데 네. 그럼 중국 보고 합작사를 차려하자 할 정도면은 이건 화해 제스처가 아닌가. 그래서 저는 그렇게 본다 보면 물론 나중에 이제 그 합작사 안에 물론 일론 머스크가 들어갈 수는 있어요. 그런데 지난주에 나왔던 그 전반적인 뉴스는 일론 머스크가 한 60조 원짜리를 그냥 다 인수한다는 얘기였었는데 그건 아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틱톡이 이렇게 나오고 주말에 또 일부 서비스가 미국에서 또 게시가 됐거든요. 네. 그것까지 감안하면은 어떻게 보면 이 틱톡 사건이 양국 간의 어떠한 향후의 어떤 제스처를 좀 약간씩 한 발씩 양보하는 모습이 아닌가 그런 얘기가 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트럼프 취임 바로 당일에 100개의 행정명령에 서명을 하겠다. 과연 시장은 여기 어떻게 반응을 하게 될지, 뭐가 서명이 될지가 알 수가 없어가지고 뭐 일단 뭐 멕시코 관련해서 뭐 장벽 다시 관세 그쵸, 네. 다시 이민자 관련한 정책 다시 하는데 산업적으로는 뭐가 나오게 될지 궁금한데요. 그렇죠. 뭐 100개면은 도대체 도대체 뭐가 나올지 밤샐 것 모르겠는데 같아요. 일단 밤샐 것 같아요. 서명하기도 팔이 아프실 것 네. 같아요. 로봇 써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도장 드는. 찍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도 이걸 100개를 또 다 나온다 하더라도 이걸 어떻게 언제 분석을 하냐 우리가 맞아요. 이런 얘기가 있는데 일단 저희는 이제 금융 쪽이니까 뭐 트럼프가 기본적으로 아마 행정명령이거든요. 이것은 뭐 법안을 바꾸는 게 아니기 때문에 아마 자기가 일기 때 했던 내용들이 사실 바이든 행정부 때 다 또 사라졌거든요. 그거 다시 되살린다. 그걸 이제 사실 원상태로 복구하는 게 우선일 거다 지금 저희는 보고 있고요. 그렇다고 보면 이제 아까 말씀하셨던 이제 불법 이민자들에 관련된 문제들, 뭐 추방 네. 문제들, 뭐 이런 부분 시작해서 가장 클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금융 쪽에서 본다면 일단 보편관세 문제.
이게 어떻게 나올 건지. 왜냐하면 관세청을 이제 새로 신설한다고 얘기했기 때문에 관세청의 역할을 어떻게 부여할 건지가 사실 저희는 되게 궁금하거든요. 왜냐하면 처음에 일괄적 보편 관세였어요. 그러니까 뭐 모든 국가에 대해서 10에서 20% 관세를 매기겠다 이렇게 했었는데 수입 물가가 상승한다. 그다음에 주변국 특히 멕시코하고 캐나다의 이해관계가 우려가 된다면서 공격을 받으니까 지금 얘기 나온 게 국가별로 적용 시기를 차별화두겠다. 급한 국가 먼저 하고 그다음에 뭐 일본, 독일, 그다음에 한국, 베트남 이런 식으로 하겠다. 두 번째는 일부 품목을 제외하는 차별 관세를 또 하겠다. 세 번째는 관세를 점진적으로 인상하는 방법, 5%에다가 10%, 15% 이게 높이는 방법을 가겠다. 이런 얘기 자꾸 시장에서 계속 나왔어요. 그래서 저는 관세청이 만약에 신설되면은 이 부분들을 아마 다 섞어서 하지 않겠느냐, 되게 유연적으로 나오지 않겠느냐. 네. 그래서 저는 일단 시장에서는 보편 관세 문제는 저는 조금 더 관세청 신설 때문에 좀 더 유연화될 수 있다. 저는 이렇게 지금 보고 있고요. 두 번째는 금융시장에서 가장 많이 바른 게 지금 산업별 규제 완화거든요. 네. 일단은 AI 산업 쪽. 사실 트럼프 행정부 때는 AI 일기 때는 AI 산업에 대해서 이렇게 큰 비중은 없었거든요. 그때 4차 산업혁명이기 때문에 핀테크라든지 막 이런 부분들이 강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AI 산업 쪽, 그다음에 금융 코인, 에너지 관련된 규제 쪽에서는 행정명령에 많이 담을 수 있다. 특히 이제 핀테크 부분이 되게 강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번에 새로 될 수 있는 코인 쪽 얘기도 좀 많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에너지 부분은 다시 바이든 행정부가 다시 규제를 많이 강화를 시켰기 때문에 그 부분을 다시 원상태로 자기가 있던 일기 행정부 때로 돌릴 수 있는 그러한 여지가 크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산업적인 측면에서 본다면은 AI라든지 뭐 금융 코인 그다음에 에너지 관련된 분야는 업종별로 자금이 조금 더 먼저 몰릴 수 있고 그다음에 밸류에이션이 조금 더 싹 설 수 있는 그러한 업종별 차별화 선도 업종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네. 지금 보고 있습니다. 자, 어떤 트럼프 트레이드 관련한 기업들 그리고 섹터들이 가장 부각을 받을지 뭐 은행, 에너지 얘기도 나오고 있고 한데 결국에는 비트코인이니까 네, 뭘까요? 저는 이제 코인 쪽 얘기를 하시면은 네. 비트코인보다는 이제 알트코인을 사실 이제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아니 트럼프 밈코인 하나 만들어서 지난주에 난리 났잖아요. 18,000%가 급등했다면서요. 참 이걸 뭐라고 해야 될지. 그러니까 결국은 알트코인이죠. 아니 근데 알트코인도 트럼프 직접 그 발행한 그 알트코인 말씀하시는 거예요, 설마? 그거보다는 네. 저 비트코인 있고 사실 이제 비트코인 이외에는 사실 알트코인 우리가 네.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비트코인 이제 국가 전략적 자산 문제로 이제 를 하겠다라고 한 상태에서는 어떻게 보면 솔직히 말씀드린다면은 그게 될지 안 될지는 저도 사실 퀘스천 마크예요. 모르죠. 예, 왜냐하면은 이것을 연준이 갖고 있다는 게 아니라 재무부가 의회로부터 돈을 받아갖고 달러를 받아갖고 그것을 코인을 사겠다는 얘기거든요. 맞아요. 근데 그걸 얼만큼 살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법무부가 은닉 자금을 이렇게 다 받아낸 걸 갖고 한 1% 정도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럼 최소한 마이크로 스트레티지가 지금 전체 비트코인에 지금 한 5% 정도를 갖고 있거든요. 네. 그렇다고 보면 여기서 한 5%를 갖고 와야 되느냐. 그래서 이건 퀘스천 마크고 그거보다는 코인 시장에서 규제 완화를 한다. 그럼 이제 ICO라든지 코인의 증권화, 그다음에 금융기관의 어떤 보유 문제들을 해결해 준다면은 저는 빅테크라든지 빅테크 자체 코인 발행할 것 같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어제 같은 경우 이제 러시아도 저 코인을 국가 자산화 시키겠다거든요. 그럼 러시아 같은 경우는 제가 봤을 때는 부테린이 있기 때문에 이더리움이 더 될 가능성이 커요. 그렇다 보면은 비트코인보다는 알트코인이 규제 완화에 의해서 더 장이 커질 수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사실 트럼프가 비트코인을 사는 게 아니라 자기 코인을 발행한 게 아닌가. 저는 사실 그렇게 좀 보여집니다. 그래서 트럼프 행정부에서는 비트코인보다는 알트코인을 좀 보시는 게 더 크지 않을까 저는 이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트럼프 2기 출범과 관련한 시장의 영향들 쭉 확인을 해봤는데 뚜껑을 열어봐야 알겠지만 부디 국내 시장에는 부정적인 영향보다는 긍정적인 영향이 많기를 바라보겠습니다. 자, 오늘의 시간 그레너리 투자자문 이원수 대표 함께했습니다. 대표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